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스트레스 받아 미치겠는데 어디다 이런 얘기를 할 곳이 없어요. 여기다라도 푸면 좀 늘어놓으면 마음이 편할까 싶어 흥분된 마음으로 두서없이 적습니다. 3살짜리 아이가 있고 현재 둘째 임신 15주째인 며느리입니다. 시댁 스트레스로 정말 미칠 것 같아요. 저희 시댁은 우리 집에서 차로 3분, 5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마다 의무적으로 시댁에 가고요. 평일에도 부르면 수시로 갑니다. 어쩌다 주말에 한번 빼먹으면 아버님이 어린이집에서 우리 아들을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안 계시고 시댁에 시아버님, 시할머님, 고모님 두 분이 같이 사세요. 친정은 차로 30분 거리에 있고 사실 이곳엔 저희 할머니만 계시고요. 제가 할머니 손에 컸습니다. 그래서 제겐 할머니 집이 친정입니다. 부모님은 차로 2시간 30분 거리에 좀 멀리 계셔서 저희 부모님은 자주 못 봅니다. 그나마 가까운 우리 할머니 집도 명절, 할아버지 제사 제외하고는 1년에 5번 갑니다. 주말마다 시댁을 가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애기 잠시감도 있고요. 제 시엄마는 7명입니다. 왜냐? 시할머니 1분, 시고모님 6분이 모두들 시엄마 같아요. 시시콜콜 간섭하고 시할머니가 전화로 우리 욕이라도 한번 한다 치면 6명이서 그 얘기 전달. 그러다 한두 분은 저희에게 전화가 와요. 너희 이랬다며 저랬다며 그게 무슨 경우냐 등등. 저희 아버님의 형제는 아버님 홀로 아들, 여자 형제 6명입니다. 그 6분 중 1분은 배우자와 사별, 또 1분은 이혼 후 재혼, 나머지 4분은 이혼 후 홀로 계십니다. 그래서 명절이 되면 사별하신 고모님은 따로 제사를 지내고 시댁으로 오시고 자기에겐 친정이지요. 재혼하신 고모님은 시댁 2층에 같이 살기에 따로 음식하십니다. 나머지 4분은 명절 연휴 첫날이나 그 전부터 시댁에 와 계세요. 따로 당신들의 시댁을 안 가시니까요. 결혼 후 첫 명절에는 차례 지내고 성묘 갔다가 이제 가겠다고 하니 왜? 어딜? 이라고 하시기에 신랑이 처가에 간다고 하니까 시할머니께서 저녁에 와라, 밥 먹어라, 이 많은 음식 누가 다 먹겠나. 대충 감 오시죠? 어떤 분위기인지.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앞서 있었던 일들도 어마어마하지만 그것들은 접어두고 이번 명절만 말할게요. 이번 명절에 3가지 이유로 너무 서운하고 화가 나더라고요. 첫 번째, 앞서 언급했듯 이 집안의 며느리는 저밖에 없습니다. 아버님 형제 중 아들은 아버님 뿐이고 저희 신랑은 외동아들입니다. 6일 토요일도 시댁에서 시간 보내다가 왔고요. 7일 일요일 음식을 하는 날인데 조금 늦게 갔어요. 오전 10시 반쯤에요. 일어나기는 8시쯤 일어났는데 아침에 갑자기 속이 안 좋아 자꾸 토를 하고 심지어 아들까지 코피가 터져 이불이며 뭐며 다 버린 상태였어요. 수습하고 속이 편해질 때까지 변기통 부여잡고 하다 보니 시간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에 갔습니다. 시댁 도착하자마자 고모님 중 1분이 야, 너희 왜 이렇게 늦게 왔어? 하십니다. 제가 입을 여는 순간 신랑이 사정 설명을 하니까 아무 말 안 하시더라고요. 도착하니까 나물거리는 씻어만 놓은 상태고 이제 튀김과 전 굽기 막 시작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 바로 앉아서 튀김하고 전 굽고 같이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고모 2분이서는 나물을 하시더라고요. 막내 고모는 가는 날까지 먹는 것만 하시대요. 그렇게 음식이 끝났습니다. 그러고 하신다는 말씀이 원래 네가 다 해야 되는 거다. 잘 배워둬라. 앞으로는 네가 다 해라. 서운하더라고요. 며느리는 저뿐이고 저 아직 29살입니다. 명절을 책임지라니요. 고모님들도 다 미리 오셔서 계시면서 늘 명절 제사만 되면 이 얘기 하십니다. 애기가 갓난쟁이라도 배가 만삭이라도 늘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한다는 거 알아요. 그치만 고모님들 손도 많은데 왜 굳이 저 혼자 해야 하는 건가 싶어요.
제가 잘못된 생각인가요? 두 번째, 저희는 시댁에서 잠은 안 잡니다. 우리 집이 너무 가까운 탓도 있고 애가 어린 탓도 있고 고모님들이 다 와 계시니 잘 곳이 부족해요. 그래서 늘 잠은 집에서 잡니다. 일요일도 음식하고 저녁에 시댁에서 나왔어요. 친정이 30분 거리라 가깝습니다. 저희 친정아빠 형제들은 딸이 없고 아들만 5명이에요. 그래서 늘 연휴 첫날이나 주말 끼이면 그 전에 다들 내려오셨다가 당일날 점심 먹고 다들 처가로 가십니다. 제가 늦게 가면 못 볼 수도 있는 거죠. 제 여동생과 사촌들에게 연락이 와서 친정에 잠시 들렀다 오기로 했어요. 사실 명절 당일이나 전날에 하루 이틀 정도 밤마다 친정으로 가요. 갔다가 좀 놀다가 다시 집으로 와요. 우리 신랑이 우리 집 저런 사정을 알고 친척끼리, 사촌끼리 사이좋은 걸 아니까요. 제가 처녀 때 늘 그랬듯 그렇게 놀고 싶어 하고 그 시간을 그리워하는 걸 아니까요. 고맙게도 자기가 먼저 시댁에는 우리 집에 간다고 하고 늘 친정 갔다 오자고 해줘요. 갔더니 첫째 큰아빠께서 참치 선물 세트를 주시더니 별거는 아니지만 사돈댁에 드리고 명절 잘 보내시라고 전해드려라 하시더라고요. 받아들고 다음날 명절 당일 아침 8시 시댁에 갔어요. 늦은 것 같죠? 저희 시댁은 차례를 10시나 되어야 지냅니다. 아무튼 시댁에 가니 다들 씻고 계시더라고요. 선물을 건넸습니다. 누구 하나 고맙다, 잘 먹겠다고 해라 말 한마디 안 하시더라고요. 고모님들은 그렇다 쳐요. 시할머니, 시아버지조차도 정말 서운했습니다. 별거 아니라지만 사돈댁에서 보낸 건데 이것 또한 제가 예민한 건가요? 세 번째, 명절 당일이 큰 고모님 생신이세요. 이번엔 환갑이시라네요. 그냥 시댁에서 음식도 많으니 미역국만 끓여 밥이나 함께 하자고. 자기 집 차례 지내고 오후 늦게나 내려오신대요. 그렇지만 기다리기 좀 그렇더라고요. 여긴 경남입니다. 저희 친척들은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사시고요. 명절 당일에 다들 가시니 얼굴이라도 제대로 봐야 하니까 말도 못 꺼내고 있는데 신랑이 그래도 가겠다고 나섭니다. 그래도 명절인데 처가에 가야지 하더니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길로 왔어요. 12시쯤 도착해서 집에서 밥 먹고 피곤해서 한숨 잤네요. 임신 초기라 그런지 잠이 너무 쏟아져요. 자고 있는데 5시 반쯤 신랑 폰으로 전화가 와요. 신랑의 고종사촌 형이네요. 온다고 했는데 왜 갔느냐, 안 올 거냐. 환갑이시기도 하니까 다시 시댁으로 돌아갔습니다. 도착하니 6시이고 저녁 먹고 앉아서 놀다 보니 9시가 됐습니다. 신랑이 먼저 가자고 일어서더라고요. 고모님이 어딜 가냐 물으십니다. 다시 처갓집에 가겠다고 답했고요. 아직 고종사촌 동생도 안 왔는데 좀 있으면 올 건데 보고 가지 하십니다. 그리고 신랑이 대답하기로는 시간이 벌써 9시잖아. 애도 씻겨야 되고 다시 처가에 가야지. 장인 장모님도 기다리시는데. 고모님이 그래도 땡땡이도 온다는데 보고 가면 되지. 듣다 화가 나더라고요. 고종사촌 동생이 중요한가요? 저희 부모님이 중요한가요? 그래서 저도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고모님, 저희 아빠도 내일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가방 챙겨 밖으로 나왔는데 차키를 놓고 왔다며 신랑이 다시 들어갔어요. 그러자 큰 소리가 들립니다. 넌 진짜 해도 너무한다고. 넌 진짜 해도 너무한다고. 거기는 자주 보는 사람이지만 여기는 오랜만에 보는 사람인데 좀 보고 가고 더 놀다가 가면 되지. 뭐가 그렇게 급해서 자꾸 가려고 해. 이번에도 제가 예민한가요? 친정에서 보낼 시간에 고모님 생신이라고 다시 내려가서 저녁도 먹었고 이제 다시 친정으로 가겠다는데 친정도 자주 가는 거 절대 아니에요. 가고 싶어도 못 가요. 보고 싶은 부모님은 멀리 계시니까요. 주말마다 가야 하는 시댁 때문에 진짜 잘 못 봐요. 그런데 오랜만에 우리 아빠랑 시간 좀 보내고 싶다는데
자기들도 친정에 와 있고 자기들도 외할머니 댁에 와 있으면서 나는 왜 친정 가면 안 되고 우리 애기는 왜 외가에 가면 안 되나요? 흥분된 마음으로 너무 빠르게 적었더니 제가 읽어도 무슨 말인가 싶네요. 그래도 이렇게 다다다 쓰고 나니까 한결 가벼워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 그냥 가볍게 누구에게라도 털어놔 마음 좀 풀어야겠다 생각해서 쓴 글들이 단 몇 분에게만이라도 조언 좀 받아보면 어떨까 해서 썼던 이 글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댓글이 이어질지 몰랐네요. 고모님들이 모두 시댁에 사시는 건 아니고요. 2층 주택인데 고모 한 분이 시댁 2층에, 한 분이 1층에 사시고 또 한 분은 차로 5분 거리에 사십니다. 나머지 3분은 차로 2시간 거리로 떨어져 사시고요. 뭐 몇 년 후 또 한 분이 내려오실 거지만요. 시고모님들이 시아버지한테 얹혀 사시는 건 절대 아니고요. 오히려 시아버님이 고모님들한테 많이 혜택 받으시고 현재 같이 사시니까 빨래며 뭐며 원래 와이프가 해야 할 것 다 고모님이 해주시니까요. 그래서 곧 같이 살자시네요. 저희 신랑은 신기할 만큼 괜찮아요. 그치만 분위기가 그렇고 시아버님이 워낙 무서우셔서 자기 주장 끝까지 밀고 가지 못해요. 불쌍해요. 왜 모두 이혼인 집으로 시집 갔냐시는데 사실 저희 친정부모님도 제가 유치원 때 이혼하셨고요. 지금 새엄마 오신 지 10년이 넘었고 어릴 때 엄마 없이 지낸 게 너무 아팠기에 나보다 내 동생이 아파하는 모습을 고스란히 보았기에 그렇다고 해서 절대 우리 아빠가 나쁘지 않단 걸 알기에 돌도 안 돼서 부모님의 이혼으로 엄마 얼굴조차 모르는 우리 신랑이 안쓰럽고 공감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빨리 친해지고 서로 아픈 마음 더 보듬어 주다 보니 정말 신랑 하나만 보고 시집가 버렸네요. 이런 의견, 저런 의견 모두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 사실 성격 좋은 여자 아닌데 조금만 신경질 나도 버럭 소리치고 짜증 팍 내는 여자입니다. 신랑한테도 잘 그러고요. 오죽하면 우리 친정에선 땡서방한테 잘해라. 네 같은 애 데리고 살기 힘들 건데 용하다 하십니다. 시댁이라는 단어는 존재만으로 참 어렵긴 어려운가 봐요. 시댁에선 절대 안 되네요. 그치만 앞으로 시댁과의 관계를 개선시켜 보도록 노력해야겠어요. 소리치고 짜증내겠다는 건 아니고요. 아무튼 다들 너무 감사합니다. 2번째 추가. 시댁이 아주 가까워서 자주 가요. 주말에는 무조건 와야지 하시는 시아버님 뜻도 있고 주말은 시댁에 가네요. 평일에도 수시로 갑니다. 저녁 먹자, 뭐 가져가라 등등으로 시아버님이나 시할머님이 부르십니다. 어제 저녁에도 다녀왔어요. 어쩌다 주말에 빼먹으면 평일에 어김없이 밥 먹자 등의 이유로 연락 오시고요. 주말에 가도 연락 오긴 하지만요. 다른 거 빼고 딱 하나만 물어보고 싶어서요. 제가 너무 예민한 건지, 너무 나쁜 마음인 건지. 현재 저는 직장 생활 중입니다. 입사 전에 큰아들 어린이집 가는 시간에만 일하겠다. 아니면 일 못한다고 하였더니 여기 회사에서 그 시간이라도 해달라 해서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만 일하고 마치자마자 애기 데리러 갑니다. 하루 종일 직장 스트레스로 힘들어요. 임신 중이라 더 그런 것 같아요. 애 데리고 집으로 곧장 가면 저녁 준비하고 준비 끝나면 신랑 오고 저는 그 시간이 나름 바쁘고 빠듯해서 애기랑 그 시간에 잘 못 놀아주는 건 사실이에요. 그치만 직장 마치고 우리 애기 데리러 가는 시간이 저는 너무 좋아요. 선생님이 오늘 땡땡이가 이랬어요 저랬어요 말해주는 것도 듣고 싶고 땡땡아 오늘 재미있게 놀았어? 뭐 먹었어? 물어보는 것도 너무 좋아요. 그런데 자꾸 아버님이 애를 데리러 가시려고 합니다. 매일은 아닌데 1, 2주에 한 번씩은 꼭 그러시네요. 화요일 애와 통화를 하면서 내일 할아버지가 데리러 갈까 하니까 우리 애가 아니 하더라고요. 수요일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솔직히 안 받고 싶었어요. 데리러 가시겠다는데 저 거절 못하는 성격이거든요.
집에 가서 전화 다시 해드렸어요. 핸드폰을 두고 갔었다고 거짓말했네요. 목요일 어제도 시댁 갔다가 나오는 길에 내일 할아버지가 데리러 갈까 하시는 거 우리 애가 아니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또 전화 오시네요. 세 통째 안 받고 있어요. 난 시아버지가 애 데리고 시댁 가는 게 왜 이렇게 싫은지 모르겠어요. 주말마다 보시면서 평일에도 꼭 이렇게 우리 가족만의 시간을 방해하셔야 하나 싶고, 애기 좋아하고 보고 싶어 하는 심정은 너무나도 잘 알겠지만 저도 우리 아들 많이 보고 싶어요. 저녁 준비하는 시간 동안 잘 못 놀아줘서 미안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내 주위에서 빙빙 돌며 조잘거리는 그 모습이 저는 너무 좋은데, 제가 피곤해도 곁에 두고 같이 있고 싶은데 잠시지만 데리고 가버리는 게 너무 싫으네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싫은 이유가 앞서 말했듯 이렇게 자꾸 시댁으로 불러들여야 하나 하는 게 제일 큰 건 사실이에요. 제가 너무 나쁜 며느리인가요? 추가로 저희 애가 할아버지가 데리러 오는 것보단 엄마가 좋아서 아니라고 하는 것 같아요. 시댁 가면 저는 애 볼 일 별로 없습니다. 시아버님과 고모님들이 끼고 도셔서 사실 저는 밥 준비, 설거지 그런 일밖에 없어요. 애를 저한테 안 맡기고 자꾸 끼고 다니세요. 다행히 우리 아들도 할아버지랑 고모님들 좋아하고 잘 어울려요. 편할 건데 왜 싫어하시냐 하실 수도 있겠는데, 할아버지랑 같이 놀다가 애가 엄마한테 오고 싶어 하면 할아버지가 삐진 척을 하십니다. 그러면 할아버지 이제 땡땡이랑 안 놀아야지. 이런 식으로요. 아니, 애가 할아버지보단 당연히 엄마 아빠가 좋고 더 붙어있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 식으로 대하시는 것도 저한테 질투하시나 싶고, 우리 애가 무조건 자기 옆에서 돌고 자기만 좋아해 주길 바라시는 것도 싫고, 시댁 가면 애를 봐주시니 몸은 편한데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두 번째 사연입니다. 결혼 5년 33살 여자입니다. 연애 때부터 시어머니의 지극한 아들 사랑은 잘 알고 있었죠. 그래도 결혼하고 나면 나도 며느리가 되고 당신 아들도 확실한 내 남편이 되면 바뀔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결혼을 했네요. 어려서 어리석었던 건지 심각성을 가볍게 생각했던 건지 5년 동안 더했음 더했지 단 한순간도 바뀌지 않더라고요. 뭐 수도 없지만 먹는 거 앞에 정난다고 먹는 걸로 제일 구질구질하고 서럽게 하셨던 시어머니. 남은 찬밥은 무조건 내 앞에 밀어두기, 맛있는 반찬은 내게서 멀리 두고 혹여라도 젓가락 뻗쳐 먹을라 치면 눈치 주기. 내가 조금이라도 맛있게 먹는 게 눈에 띄면 숨겨두기. 식사 후에 가족들 모두 둘러앉아 후식을 먹을 때도 내가 낑겨 앉아 먹으려 하면 어찌 먹고 싶은 걸 다 먹고 살라고 하냐고 얼른 상정리부터 하고 오라던 시어머니. 매번 남편하고 지겹도록 싸우고 남편 역시도 매번 시어머니하고 싸워대는데도 자기가 도대체 뭘 어쨌다고 그러냐며 서러워만 하시던, 오늘 결국 일냈죠. 맛있는 게장이 선물로 들어왔다며 퇴근 후에 저녁 먹으러 오라던 말씀에 갔다가 결국 폭발하고 말았네요. 너 찬밥 좋아하지? 하는 말씀을 시작으로 또 똑같은 패턴. 숭늉까지 끓여놓고 다른 분들 반 공기는 좋게 먹은 상에 늦게 자리 잡고 게장을 하나 집어넣으니 젓가락을 탁 치시며 떨어뜨리시네요. 그리고선 옆에 남편이 먹고 뱉어놓은 게껍질을 땡겨주시며 아직 살이 많다고 발라먹으라고.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남편이 뭐라 하려는지 입 열려고 하는 찰나에 제 앞에 있던 찬밥 들고 일어나 싱크대에 쏟아버리고 가방 들고 나가려니 남편도 별말 없이 따라 나오더군요. 시어머니, 네가 미쳤냐 어쩌냐 소리소리 지르시는 거에 마지막 이성이 뚝 끊어지고 뒤돌아 눈 똑바로 보며 저도 할 말 다 했네요. 나도 우리 엄마 아빠가 귀하게 키운 딸이라고 왜 날 남은 밥 처리하는 개로 대하냐고. 더럽고 치사해서 안 먹을 테니 그 아까운 찬밥, 개껍질 많이 잡수시라고. 소리소리 지르고 남편 보고도 보란듯이 한마디 하고 나왔네요.
쫓아오면 니네 엄마가 나 가만 안 둘 게 뻔하니까 나오지 말고 니네 집에서 대우받으면서 맛있는 거 많이 처먹고 성인병 걸려 빨리 뒤져버리라고. 지금 나 쫓아오면 내 손에 끝날 줄 알라고. 시어머니한테 말할 때는 생각보다 속 시원히 몇 마디 안 나오는 것 같더니 오히려 신랑한테는 내 입이 왜 이러나 싶을 만큼 다다다 쏘고 나왔네요. 그래도 그동안 남편이 중간에서 내 편 잘 들어주고 잘 막아준다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래도 시어머니보단 신랑이 편했는지 말도 잘 나오더라고요. 당신한테 뭐라 할 땐 놀라는 눈치만 있더니 당신 아들한테 반말에 쌍말까지 섞어가며 쏘아대니 우리 더럽고 치사한 시어머니 화나서 넘어갈 듯 하던데 그것도 꼬숩네요. 결국 남편이 따라 나와 말리고 빌고 난리 쳤는데도 시어머니 보란듯이 밀쳐내고 혼자 커피숍에 앉아 이러고 있어요. 뭔가 부들부들 떨리는 게 무서운 건지 겁이 나는 건지 모르겠지만 속은 후련합니다. 앞으로의 일은 우선 생각 안 하고 이 개운한 마음으로 맛있는 커피나 먹으려고요. 까짓 거 이혼밖에 더 하겠나요? 내가 당신 아들 없으면 못 사는 여자라도 되는 줄 알았던 거라면 돌려주고 혼자서 멋들어지게 잘 살아버릴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어머니 화병에 수명이나 한 2, 3년 줄어들었으면 소원이 없겠어요. 내가 5년 동안 날린 내 수명에 비하면 껌이겠지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 어제 그렇게 커피 한잔 하고 집에 가서 정리하고 자고 일어나서 출근하고 일하고 하느라 확인을 못했는데 뭐 대단한 후기를 바라신 것 같은데 그런 게 없다는 게 함정이지만 지금까지 일은 말씀드릴게요. 우선 댓글 보다 보니 저같이 먹을 걸로 치사하게 당하신 며느리분들이 많으시네요. 밥 먹고 있는데 반찬 뚜껑 닫는다는 시어머니 댓글 보고 한참 웃었네요. 우리 시어머니 같아서요. 제가 밥을 늦게 먹기도 하고 숭늉 끓여두고 좀 늦게 시작하니 항상 제가 제일 마지막까지 먹으면 꼭 그러시거든요. 맛있는 반찬 뚜껑 닫아 넣어버리기 신공을 하세요. 찬밥 먹은 며느리들도 많으시고 시어머니가 되면 다들 비슷비슷하신가 봐요. 꼭 먹는 거로만 그런 것도 아니시고 여행 다녀오시면 며느리 선물만 쏙 빼놓고 사오시기. 동창분들이 다른 며느리 음식 하나씩 해오기로 했다고 말도 안 되는 일 시키기. 넌 얼굴 좋은데 왜 내 아들은 너랑 결혼하고 나선 계속 얼굴이 까칠하냐는 시비 걸기. 뭐 끝도 없네요. 저희 시어머니 또 특이하신 게 제가 일하는 걸 싫어하셨어요. 요즘 시어머니들은 당신 아들만 고생하는 거 싫어하시고 며느리도 일하길 바라신다는데 우리 어머니 5년 동안 한결같이 제가 일을 관두길 계속 요구하고 계세요. 아마 제가 돈을 벌고 있어 아쉬운 게 없으니 당신 뜻대로 하지 못하신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능력 없어지고 해야 자기 입맛대로 구슬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제가 어제 일만 급하게 다다다 쓰느라 다른 설명을 못해서 많이 오해하신 것 같은데 제가 5년 동안 당하고만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결혼 초엔 너무 어리기도 했고 이런 상황을 처음 겪어봐서 그저 서러워서 참 많이도 울고 시댁 안 간다고 난리 부리고 남편 잡고 이혼하자고 소리치고 그랬었거든요. 그때 피크였던 때가 결혼 2년 차쯤. 정말 너무 서럽고 화나서 시댁 다녀온 그날 저녁에 그냥 짐 싸서 짐을 나왔었네요. 그날은 가족 다 같이 떡국을 먹는데 내 거를 항상 제일 마지막에 뜨니 양이 좀 모자랐었나 봐요. 아니 충분했는데 꾸역꾸역 다른 가족들 그릇에 가득 퍼담아 내 걸 일부러 안 남기셨죠. 그래놓고 어머니는 남은 떡국 국물에 수돗물 섞어주시며 떡 냉장고에 더 있으니 남은 떡 넣고 더 끓여 먹으라고 하셨어요. 그날 어제와는 다른 모양으로 폭발을 한 거죠. 친정을 가기엔 아빠 생각하면 너무 미안해서 못 가겠고 보증금 없이 월세 좀 세게 내면 들어갈 수 있는 원룸 잡고 들어가서 한두 달 별거 아닌 별거도 했었네요. 그때 남편 잡고 제발 이혼 좀 해달라고 그렇게 많이 졸랐었어요. 꼭 내가 미움받고 못 먹는 게 서러워서 이러는 게 아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내 자존감이 무너지는 게 너무 싫어서 그런다. 설득하고 화내고 울고 빌고. 그 난리를 쳤는데 남편은 이혼은 끝까지 안 된다고 하며 내 손에 쥐어준 게 모든 명의를 내 이름으로 돌린 서류 봉투였네요. 집이며 차며 보험이며 적금이며 자기 월급 들어오는 통장까지 전부 다 제 명의로 싹 바꿔주며 또다시 네가 너무 화가 나고 서러워서 나랑 헤어지고 싶을 때 그때는 두말 않고 너 다 주고 이혼해 줄게. 그러니까 한 번만 더 참아달라 하더라고요. 원하면 호적이라도 파서 서류 정리해 줄게 하면서요. 이미 2달 넘게 지난 후라 내 화도 수그러든 후였고 상대는 시어머니이시고 문제는 이 남자가 아닌데 왜 우리가 이래야 되나 싶기도 했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물 흐르듯 다시 이러고 살았네요. 어떻게 참고 살았냐고 하시는 댓글들, 그냥 이혼해버리시라는 말씀들 다 이해도 하고 저도 한때는 하루에 수십 번도 더 생각했던 것들이지만 막상 살아보면 또 그게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 후엔 그냥 화나고 서럽다기보다 시어머니가 불쌍하고 웃기고 그랬던 것 같아요. 댓글들 말씀대로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먹을 걸로 저러나 싶기도 하고 뭐 당신이 안 주면 내가 못 먹나 싶어 웃기기도 하고요. 맛있는 거 숨기면 찾아서 보란듯이 먹기도 했고 찬밥 밀어주면 햄버거 먹고 싶다고 남편 시켜 햄버거 사오라고도 해봤고 맛있는 게 멀리 있으면 나 저거 좀 집어줘 해가며 보란듯이 남편 귀찮게도 해봤고 별거 이후엔 저도 화병나지 않을 만큼은 시어머니한테 받아치며 지냈어요. 저도 30대가 되고 많이 당하다 보니 여유가 생긴 거죠. 남편이 시댁의 발길을 끊자 했었어도 최소한의 도리는 하고 살려고 했던 건 착한 여자 컴플렉스도 아니고 실제로 제가 착해서도 아니고 단지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래도 난 최선을 다했어. 다들 봤지? 내 잘못 아니다. 이 말이 하고 싶어서였어요. 그러다 어제 그 일이 터진 거고 순간의 정적, 그 속에서 참 많은 생각을 했네요. 짧은 시간 긴 생각, 댓글들처럼 상을 엎어버릴까 쌍욕을 해버릴까 별별 생각을 순간적으로 다 해봤는데 순간 판단하기엔 그렇게 막 나가버리는 것조차 그리 현명한 건 아닌 것 같다는 판단 하에 시어머니 뒷목 잡을 정도의 강도로 조절한 게 어제 그 정도였어요. 내 기분대로 막 나가버리면 결국 내가 시어머니한테 죄송하단 말을 할 상황이 올 것 같다는 짧은 시간 속의 판단으로요. 지금은 내 기준에 적당한 수위여서 너무너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뭐 버릇없네 어쩌네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냥 지금은 좋네요. 그리고 어제 그 이후의 상황 허무하시겠지만 정말 아무 일도 없네요. 남편이 어떻게 결판을 내고 온 건진 모르겠지만 시댁에선 전화 한 통, 문자 한 통도 안 오는 평온한 하루였답니다. 어제 커피 한잔하고 집에 오니 9시쯤 됐었고 씻고 잘 준비하고 있으니 11시쯤 남편이 들어오더라고요. 저녁에 있었던 일에 대해선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둘 다 모른 척 누웠고 그 후에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듣고 잘 참아줘서 고맙다는 말도 듣고 그러고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그 벼르고 벼르던 말을 했네요. 봤지? 난 할 만큼 했지? 내 잘못 아니지? 이제 그만해도 되지? 물론 남편도 알았다 했고요. 어머니 돌아가신 후에나 찾아뵙자는 말까지 해주네요. 앞으로 어떻게 돌아갈진 모르겠어요. 사람 인생이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니. 우선 그래도 제가 모질이가 아닌 이상 더 심하게 당할 일은 없을 것 같고 남편도 뼛속까지 내 편인 것 같으니 걱정도 없네요. 만에 하나 이혼녀라는 딱지를 붙일 일이 있다고 해도 이혼녀 딸보다 고생하는 딸이 더 보기 싫으실 거라 새겨주시던 친정도 있고요. 기대하시던 훅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그저 같이 속상해 주시고 위로해 주심에 너무 고맙고 그동안 쌓였던 서러움인지 화인지 모르는 감정이 터져서 그동안의 이야기를 주저리 했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2번째 추가. 몇 가지 추가해야 될 문제가 있어 보여서 다시 왔네요.
제가 아무 말 안 하고 있으면 계속 말이 나올 것 같아서요. 이러다 이곳에 글 쓰는 거에 재미 들리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저도 물론 남편한테 사과했습니다. 아침에 나 이제 그만 노력해도 되냐는 말을 꺼내면서 어제는 나도 미안했다고, 어머니한테 더 화 못 내는 걸 당신한테 풀은 것 같다고, 그동안 충분히 내가 상대해야 될 사람은 당신이 아니라 어머님인 거 알게 됐다 생각했는데 막상 다치니 나도 제정신이 아니었나 보다고 미안하다고 사과했네요. 당연히 그 부분은 제가 잘못한 거 저도 인정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이 응원해주시고 칭찬해주시고 지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혹여라도 더 힘든 일이 생기거나 지치면 많은 분들 응원 곱씹으며 힘내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